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팝 그룹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가 서울의 상징적인 랜드마크와 결합하며 K-팝의 영역을 물리적 공간과 역사적 시간으로 확장했네요. 단순히 무대 위에서 댄스와 노래를 선보이는 퍼포머의 역할을 넘어서면서 한국의 공간과 역사를 전 세계에 알리는 매개체이자 문화유산 해설자로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K-팝 데몬 헌터스 덕분에 한국 민화 등 전통 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K-팝의 근원이자 한국인의 대표적인 정서를 노래한 민요가 아리랑이라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먼저 방탄소년단은 서울 심장부인 광화문 광장 일대를 새로운 무대로 선택했습니다. 소속사인 빅히트 뮤직은 BTS 더 시티 아리랑 서울 프로젝트 개최 소식을 알리며 광화문을 그 중심지로 지목했는데요. 더 시티는 공연 관람을 포함해 쇼핑, 엔터테인먼트, 식음료, 숙박 등 도시 전역에서 아티스트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도시형 플레이 파크를 의미합니다. 주목할 점은 광화문이라는 공간의 활용 방식에 있습니다. 이번 BTS 더 시티 아리랑 서울 프로젝트는 단순한 일회성 행사나 홍보 부스 설치 수준을 넘어서는 기획이라는 것입니다. 음악과 미디어 아트가 결합된 콘텐츠부터 서울의 도시 경관을 아우르는 대형 설치 연출이 광장 곳곳에 배치된다는 것인데요. BTS라는 지식재산권이 한국 현대사와 민주주의의 상징인 광화문 광장이라는 물리적 공간과 융합하는 형태의 새로운 초대형 이벤트 시도입니다. 이는 팬덤인 아미가 자연스럽게 광화문을 방문하고 체류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효과를 낳는데요. 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콘텐츠를 즐기는 과정에서 광화문과 경복궁 등으로 이어지는 한국의 역사적 축을 경험하는 것인데요. 아티스트가 도시의 공간을 큐레이션하고 팬들은 그 공간의 맥락을 소비하는 고차원 구조입니다. 블랙핑크는 국립중앙박물관과 협업했는데요. 이번 협업의 핵심은 단순한 장소 대관이나 뮤직비디오 촬영 배경으로서의 활용이 아닙니다. 블랙핑크 멤버들은 박물관 대표 유물 도슨트 역할을 맡았습니다. 블랙핑크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대표 유물 8종을 직접 설명하는 오디오 도슨트에 참여해 한국 문화유산의 안내자 역할을 해낸다는 것입니다. 블랙핑크가 안내하는 8종 유물은 금제의 새날개 모양 관모 장식을 비롯해 경천사 10층 석탑 금동방가 사유상 감산사, 석조미륵보살입상 경주 부부총 금기거리, 백자다랑아리 금동가는보살자상 청동 은입사 물가풍경 문의 정병 등입니다. 관람객들은 블랙핑크 멤버들의 목소리를 통해 유물에 얽힌 역사적 배경과 미학적 가치를 듣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글로벌 아티스트가 한국의 전통 문화를 설명하는 화자로 나선 것이네요. 이는 해외 K-팝 팬들에게 다소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한국의 옛날 미술과 역사에 대한 진입 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장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박물관이라는 정적인 공간에 대중문화의 역동성을 주입함으로써 문화유산 향유층의 세대를 교체하고 국적을 다변화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BTS와 블랙핑크의 행보는 K-팝 아티스트가 단순한 홍보 모델을 넘어 한국 문화를 세계 언어로 번역하는 주체적 플랫폼으로 진화했음을 보여줍니다. 과거 연예인들이 유명세만 빌려주는 수동적 역할에 그쳤다면 이제는 역사와 공간을 직접 해설하며 문화적 깊이를 더하는 형태의 진화된 방식입니다. 이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IP 확장과 국가기관의 글로벌 홍보 니즈가 결합한 고도화된 전략으로 양측 모두에게 브랜드 가치 상승과 막대한 마케팅 효과를 안겨줄 전망입니다. 이러한 협업은 팬덤의 성지순례 문화를 대한민국 문화유산과 결합시켜 새로운 관광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네요. 관광객들은 이제 쇼핑 중심의 단편적 소비에서 벗어나 아티스트가 소개한 유물과 장소를 찾아다니며 한국의 역사를 능동적으로 체험하니까요. 결국 아티스트가 문화유산 해설자로 나선 것은 한류가 대중문화를 넘어 한국의 고유한 정신을 세계와 공유하는 차원으로 확장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의 글로벌 성공에서 이미 입증된 바 있습니다. K-팝 세계관과 한국을 배경으로 한 판타지 액션을 결합한 K-팝 데몬 헌터스는 2025년 6월 20일 공개 이후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이 시청된 오리지널 타이틀로 등극했습니다. 특히 가상의 걸그룹 헌트릭스가 부른 OST 골드는 빌보드 핫백의 통산 8주 1위 오르며 K-팝 곡 최초 그래미 수상 기록까지 세웠습니다. 사운드 트랙은 더블 플래티넘 인증을 받으며
음악 시장에서도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광화문 공연 관련 숙박료 급상승 등 문제점도 지적되는데요. BTS가 3월 21일 정규 5집 아리랑 컴백 무대를 여는 광화문 일대 숙박업소 예약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쪽 5성급 호텔은 이미 만실이며 3월 주말 기준 1박에 20만원대인 한 4성급 호텔은 공연 전날 1박에 80만원 수준으로 4배가량 치솟았습니다. 명동 쪽 한 모텔급 숙소도 같은 날 1박에 약 20만원으로 요금이 오르며 성수기 수준을 뛰어넘었다고 하네요. BTS 데뷔일인 6월 13일에 콘서트가 열리는 부산도 상황은 비슷한 상황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를 보면 공연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 인근을 중심으로 콘서트가 열리는 6월 13일과 14일 요금이 평균 3.5배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소 1박당 10만원 정도였던 호텔이 75만원으로 급등하거나 30만원대 호텔이 180만원대로 훌쩍 뛴 사례도 있다고 하네요. 바가지 요금이 문제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X에 시장 전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는 악질적 횡포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팝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의 2024년 월드투어 당시 인근 지역의 물가가 올랐던 투어플레이션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네요. 아무튼 BTS와 블랙핑크가 한국 역사와 문화를 알리면서 거대한 글로벌 현상을 만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세계 역사에서 새로운 문화 현상인 셈이네요. 한국에서 열리는 주요 이벤트가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기에 더해 3월 21일 무료 컴백 공연 장소를 광화문으로 선택한 것도 상징성을 넘어 K컬처를 확장하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는 광화문 컴백 공연 실시간 스트리밍은 K-팝은 물론 K컬처를 전 세계에 생중계하는 것이라며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데 이보다 좋은 기회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BTS의 컴백 앨범명과 공연 장소인 광화문이 주는 상징성 등으로 인해 글로벌 시청자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정말 획기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BTS와 블랙핑크의 모습에 어떤 생각인가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 보아요. 감사합니다.